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극심한 확산을 보여주면서 뭔지 모를 걱정 그리고 근심이 조금은 더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요, 미국 나스닥 지수의 지난 한 달 동안 변동 상황인데요. 거의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10월 12일부터 어젯밤 마감된 시장까지 따져보면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8%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증시의 급락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을 2개 정도 올렸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 이미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2004년,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과거 4번에 걸쳐서 치루어졌던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살펴보면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맞물려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면요. 보통 미국 증시는요, 대선을 앞두고 계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올해도요, 같은 패턴의 주가 흐름이 반복되기를 다 같이 바라며 봅니다.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방송은요, 이번 조정장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러한 종목들을 새로 추가로 매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미주은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주은 투자 방향 재정립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요,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떠한 마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주은 투자의 키워드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지 그 키워드들을 함께 공부해 보고요. 세 번째로 이번 조정장에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는요, 미주은 투자 방향 재정립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제가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공유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미주은 채널 운영 그리고 투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미주은을 운영한 지 지금 4개월하고 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총 100편이 넘는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실 제게는 수백 개의 기업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공부가 된다고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데요. 사실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그리고 학구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나이에 굉장히 열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반면에 역기능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학습이라는 것이 지금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수익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지 제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이나 투자하는 방식이 유튜브의 운영을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자기 반성을 해가면서 앞으로 제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이유에서 시작을 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QQQ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9.72%였습니다. QQQ가 지난 5년간 보여준 연평균 총 수익률은 무려 23%에 달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지수에만 투자를 해도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현재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총 54개나 되는 기업이 현재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최고의 기업들은 반 이상이 지금 미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 성공의 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생각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미래입니다. 4차 산업의 한 가지 키워드에 불과한 인공지능만 해도 미국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의 숫자는 1,4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 빅데이터, 이런 다른 4차 혁명의 키워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베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다음 부문에서는요, 이렇게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투자의 키워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준 투자의 키워드 탑 11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 투자의 키워드 탑 11은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선정한 탑 11 다음과 같습니다. 5G,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텍, 로봇공학, 원격 진료,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 이렇게 11가지의 키워드를 앞으로 제가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키워드로 저는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좋길래, 어떠한 전망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 볼 키워드는요, 5G 시장입니다. 5G 시장은요, 2025년이 되면 5G 연결 개수가 무려 27억 개가 넘어갈 것으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수 2020년에 대비를 하면요, 이 성장 추세는 무려 175배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5G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G 시장의 매출 규모는 매년 평균 43.9%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G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다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5G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준 투자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시장입니다. 자, 두 가지 그래프를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요. 2030년이 되면요, 일단 1250억 개의 장비,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2030년, 10년 동안 매 1초마다 127개의 새로운 사물 인터넷이 창조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는요, 2018년에 1,9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물 인터넷의 시장의 규모는 2026년이 되면요, 무려 1조 1천억 달러까지 확장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2018년에서 2026년이니까 채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무려 5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계산입니다.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매년 25% 정도씩 계속 성장해야 이 수치를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물 인터넷 성장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AI죠. 지금 보시면요, 인공지능은 매년 31%가 넘는 성장성을 가진 그런 시장입니다. 이미 60% 정도의 기업들이요, 디지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사실 많은 부분 인공지능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97%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31% 정도의 성장률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키워드는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매출 성장은요, 연평균 1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우리가 함께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죠. SaaS,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이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도요, 15.77%니까 16% 가까운 성장률을 앞으로도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은 뭐냐면요, 기존의 라이센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Saa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독형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도비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더 이상은 사서 이용하지 않잖아요. 구독을 하면서 매달 구독비를 내면서 이용하는 그런 매출 기반을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클라우드 시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개수, 그리고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매출은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빅데이터 시장입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과거 산업혁명에는 석탄, 석유, 전기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면요, 제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이끌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요, 2020년 1389억 달러에서요, 2025년이 되면 그 규모가 2294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연평균 성장률은 10.6%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 마켓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빅데이터 기업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 세 가지 분야,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서비스, 모든 분야가 지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것은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렌티어 같은 기업이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겠죠. 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은요, 연평균 성장률이 14.8% 정도,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좋은 투자의 키워드는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도 역시 성장률이 대단한데요. 글로벌 핀테크 전체 시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은요, 연평균 2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핀테크를 이용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률만 살펴보면요, 연 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핀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뱅킹, 블록체인, 재무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이 주요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핀테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결제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뱅킹, 블록체인, 재무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다음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공학인데요. 로보틱스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15.03%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로보틱 시장은 우리가 보통 산업용 로봇 그리고 비산업용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산업용 서비스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비중이 높은 서비스 로봇, 비산업용 로봇이요. 앞으로 성장률이 22.6%로 산업용 로봇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로봇공학 쪽은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기업을 발굴해낸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의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 로봇이 어떤 분야를 커버하고 있냐면요. 드론이라든지 청소, 보안, 의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이 선정한 다음 키워드는요, 원격 진료입니다. 영어로는 텔레헬스라고 부르는데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9%에 달합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동력들을 몇 개 살펴보면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2018년 전체 GDP의 약 18% 정도를요, 헬스케어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격 진료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부 그리고 민간이 제공하는 보험 지원이 앞으로 원격 진료까지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텔레헬스 쪽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헬스케어 로봇 그리고 로보틱 플랫폼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 원격 진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의 폭을 올려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은이 선정한 다음 투자의 키워드는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입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2G, 3G, 4G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넷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항상 존재를 해왔는데요. 지난 4G 시대의 히트작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G가 상용화가 되면요. 히트작은 AR, VR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AR과 VR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5G가 먼저 다 깔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글로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요. 놀랍게도 50%가 넘어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요. 만약에 AR,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이렇게 해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게 되면요. 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많은 광고가 붙게 됩니다. 지금 디지털 광고가 4G 시대에 많이 보편화된 것처럼 5G 시대에는 AR, VR에 광고가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광고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AR, VR 시장의 성장은요. 북미,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 즉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요. 자율주행입니다. Autonomous Vehicle 시장이고요. 2020년 현재 자율주행차의 수요는요.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미만 따져보면요. 지금 약 3,000대 정도에 불과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따져봐도 6,700대, 만 대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숫자가요.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수요는요. 420만 대까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매년 63%의 성장을 해야 그 수치가 달성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매년 평균 성장률이 63%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셈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니까 자율주행 시장에 꼭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키워드는요, 엣지 컴퓨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반대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중앙 집권적인 방식이 클라우드라고 하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최소한의 데이터 분석과 결정의 그런 기능은 엣지 컴퓨팅, 즉 중앙이 아니고 지방 분권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엣지 컴퓨팅 시장의 규모는요. 2020년에는 36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5년, 5년 후가 되면요. 157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년 34.1%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사항은요. 지연 시간이 절대 없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것은 우리가 5G를 이용해서 절대 지연 시간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오면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보다도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그런 분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11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번 조정장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낮아진 주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텔라닥을 조금 더 매수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계속 매수해야겠죠.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스퀘어 역시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추가로 매수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번 기회에 3주 정도 더 담았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5G의 선두주자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 매수한 종목은요. 로보틱스의 선두주자죠. 테라다인을 조금 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급락장을 이용해서 제가 새롭게 매수한 새내기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종목을 이번 하락장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떠한 키워드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에 제가 매수한 13가지 종목은 모두요. 사실 5G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인터넷이 기반이 돼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업들이 어떠한 키워드랑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빠지는 데가 없죠.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AR, VR, 자율주행, 엣지 컴퓨팅. 그야말로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키워드를 두루두루 간섭하고 있는 정말 발이 넓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5G,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키워드와 연관이 있고요. 텔라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격 진료라는 키워드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주자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이 넓은데요. 5G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AR, VR도 퀄컴의 도움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핀테크를 대표하는 그런 주자잖아요. 테라다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공학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새로 매수한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후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티커는 QRVO고요. 후보는 5G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티커는 U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5G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R, VR 쪽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라자드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잖아요. 티커는 ATVI입니다. 역시 5G에 관련이 있고요. 향후 AR, VR 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람닷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ALRM이고요. 알람닷컴은 사물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CRM이죠. 5G,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 주고요. CRNC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세렌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 세렌스라는 기업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버 같은 경우는요. 티커 네임이 FVRR인데요. 클라우드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능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4가지 종목의 경우는요. 제가 매수를 원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 못한 실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알테릭스, 그리고 핀테크, 레모네이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에 관련이 된 클라우드플레어 이렇게 네 가지의 기업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이번에 매수를 꼭 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급락장을 이용해서 매수한 13가지 종목 그리고 안타깝게도 매수에 실패한 4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저의 포트에 포함시킨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4차 산업혁명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되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요, 모두 4차 산업혁명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키워드를 가진 그런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4차 산업혁명 수혜주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수혜주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방송을 기획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준이라는 채널은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컨텐츠가 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요. 저는 그 수많은 유튜버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전문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메시지 제가 앞으로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앞으로 2, 3년 정도가 빨리 지나가서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의 주식 구자가 모두 플러스 수익을 보이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식 구자의 밸런스가 100%, 200% 올라가는 날이 오면요. 그때 가서는 하루에 3, 4% 정도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것은 모두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이나믹한 과정 역시도 학습의 기회로 삼아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미준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